안녕하세요. 제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소설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많은 작품들을 좋아하지만 대체로 상상력이 독특한 소설들을 찾아 읽는 편입니다. 또는 현실에서 적용되는 판타지 같은 작품도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 단편집을 알게 되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작품들이 마음을 울리는 책.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책은 송경화 작가님의 소설집 백기야행입니다. 송경화 작가님은 오랫동안 소설과 번역을 통해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윤아 작가님의 SF 소설 드래곤펄을 번역하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비교적 최근에 작가님을 알게 되었어요. 백기야행은 제가 가장 처음 읽은 송경화 작가님의 소설집이기도 합니다. 제목이 독특하고 표지가 눈을 확 사로잡아서 호기심에 구매를 했어요. 게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계절 출판사의 책이기도 하지요. 장르와 SF 분야에서 최근 독보적인 색을 가진 작품들이 사계절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기 때문에 이 책 역시 아주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작품은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입니다.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우렁각시 설화를 차용한 작품입니다. 선녀와 나무꾼, 우렁각시 등 우리나라의 설화에는 여성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송경화 작가님은 이를 180도 뒤집어 우렁총각 이야기로 바꾸었습니다. 소설 속에는 300만원의 특가로 구입할 수 있는 우렁이가 등장하죠. 돌봄 노동이 여전히 여성에게만 당연시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렁총각 이야기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에게 우렁총각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소설 속 주인공의 상황에 놓이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로 생각할 여지를 많이 주는 소설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흥미로운 작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설은 백기야행입니다. 백기야행은 20대 중후반 정도 연령대의 독자님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일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의 고민을 사실적으로 풀어낸 이 소설은 독특하게도 고전적인 문체로 쓰여 있습니다. 봄날 대학가에서 귀신들이 횡행하는 100가지 이유 중 하나가 과연 이와 같은 것이다. 따뜻한 봄날 귀신이 떠돌 정도로 대학가에 감도는 서늘한 기운. 인문학부에 재학하고 있다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100% 현실 반영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프다는 감정을 바로 이 소설을 읽으며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여진 인생의 순서를 강요하는 부모님과 공부를 더 하려는 주인공 사이의 갈등을 보고 있자면 이것이 비단 소설 속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소설은 히로시마의 아이들입니다. 히로시마의 아이들은 앞의 두 작품보다 조금은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희주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같은 과 남학생 성훈이를 알게 되는데요. 성훈이는 남들보다 키가 많이 작은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희주는 성훈이의 겉모습에 관계없이 점점 그를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지요. 이 소설은 성훈이와 희주가 숨기던 상처와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폭력과 폭력을 견딘 이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비슷한 모양의 아픔을 견딘 성훈과 희주의 비밀이 공유될 때 이전과는 다른 위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폭력의 소용돌이는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 걸까? 소설의 결말부에서 던져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며 작품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1535입니다. 1535은 두 여성의 이야기를 그리는 소설입니다. 주인공 은수와 그의 조카 민정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 작품은 여성, 특별히 이혼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이혼만이 아닌 여성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아픔에 대한 소설이기 때문에 1535이라는 제목은 15세에서 35세의 나이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넓은 범위의 연령에 있는 여성의 인생을 공감대 있는 진행으로 이끌어가는데요. 이모의 이혼에 대해 무례할 만큼 궁금해하던 민정이 어느새 아픔을 겪는 주체가 됨으로써 은수를 놀라게 합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그럼에도 연대하는 여성의 목소리로 그리는 소설이 바로 1535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작품은 하나를 위한 하루입니다. 하나를 위한 하루는 성경의 창세기를 인용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신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작품은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차용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라고 여겨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오히려 미래의 느낌을 주는 SF로 재창작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이야기의 시작에서 주인공 경수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형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하나는 네 딸이지만 내 작품이기도 하잖니. 그래서 말인데 하나는 내가 좀 데려가야겠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앞에 인용된 창세기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인 자신의 형에 의해 창조된 딸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주인공의 상황은 창조주가 신적 존재였던 창세기의 이야기와 또 다른 층위를 획득합니다. 이런 부분에 주목하여 읽으면 흥미롭게 작품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번째 작품은 고통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작품이기도 한 고통의 역사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경기를 하는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인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고통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갑자기 아이에게 나타나는 이상 증상의 원인을 파헤치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우리는 나와 남의 고통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의 딸은 어떤 이유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결말에서 작가님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종류의 고통과 그에 대한 공감에서 의미를 찾다 보면 좋은 작품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경화 작가님의 소설집 백기야행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쓰였던 작품들을 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유효한, 심지어 새롭기도 한 작품들이 실려 있다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송경화 작가님만의 작품들과 그 색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작품집 백기야행을 통해 입문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표지처럼 톡톡 튀는 색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들과 책 소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하신 책들이 있다면 댓글로,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책들을 만나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